송원재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시간이 갈수록 답답한 상황,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미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깝깝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딜레마라는 말도 있고 진퇴양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죽는 길, 저쪽으로 가도 어려운 길,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뭐 자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노웅래를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하게 되고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일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이재명의 처지입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의 개달력. 문재인의 딸이 이 개달력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 개달력에 문재인과 개가 있는 이 사파를 그린 사람이 이낙연 지지자였다. 그래서 지금 개딸들,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이죠. 개딸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지금 이낙연 지지자가 사파를 만든 것이다. 사파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딸들 사이에는 똥파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참 말도 참 거칩니다. 똥파리는 뭐냐 하면 문재인 지지층이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이낙연 등을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똥파리다. 그래서 이 지금 사파를 그린 사람은 똥파리다. 이래서 지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웅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웅래는 검찰이 노웅래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현금 3억 원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조의금 받은 것, 출판 기념회에서 남은 돈, 이런 돈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뢰하는 해명입니다. 이재명도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현금에 대해서. 이걸 지금 이재명의 고민이 이겁니다. 딜레마가. 이 노웅래는 친명이 아닙니다. 이 노웅래의 이 구속영장 부분 뇌물입니다. 개인 비리죠. 사바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이게 지금 체포동의안이 오는데 지난 한 달 가까이 지금 민주당에서 고민한 겁니다. 일단은 노웅래를 지키자. 우리는 단일 대우다라고 가고 있는데 고민이 노웅래를 지키자니 뇌물을 받은 개인 비리를 지키나? 역시 민주당은 지금 묻지마 방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곧 이재명에 대해서도 소환이 있고 체포동의안이 나올 텐데 이거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가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노웅래를 버리자니 당장 당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웅래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개인적인 비리인데 당과 관계가 없는 노웅래는 지켜주지 않고 이재명은 어쩌는지 두고 보자.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간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빠르면 법원에서 판사가 요청을 하면 정부에서 내일이라도 아마 오늘 안으로 체포동의안은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일 국회가 열리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이걸 의결하게 될 것 같은데 노웅래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민주당에 어제 김종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지금 다르다. 이걸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이거는 민주당 정부였으니까 같이 나서서 방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의 비리는 지금 민주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비리다. 그래서 당이 나서서 이걸 엄호를 하면 안 된다. 방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참 아픈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이 넘어설 수 있느냐. 노웅래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비리입니다. 노웅래가 이게 스스로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방법, 또 민주당이 지금 어제까지 민주당은 노웅래를 지키겠다 이러는데 뭐 때문에 지키느냐?
노웅래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잘 성실하게 받아왔다. 뭐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국민들이 뭐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뭐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다. 노웅래가 검찰의 수사를 성실히 받았기 때문에 구속해서는 안 된다. 이 논리라면 뇌물 같은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뭐 도피의 우려 이런 부분을 복잡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죄지 않습니까? 뇌물은. 이재명도 지금 뇌물에 걸려 있습니다. 뇌물 등등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곧 소환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재명은 성실하게 조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어려운 건 당장도 어렵지만 어느 길로 가도 앞으로 이게 밝은 길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웅래를 버려도 문제, 안 버려도 문제. 노웅래가 스스로 포기를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해도 문제. 지금 다 문제인 겁니다. 자초한 일입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지금 민주당은 뭐 모두 문재인계였죠. 그게 이제 이낙연계, 이재명계 이렇게 나뉘는 건데, 그래서 복잡하게 이제 달력 싸움에서 나오듯이 똥파리도 나오게 되는 건데, 비명계라고 하는데 반명이죠, 반명. 지금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뚜렷한 건데,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반명계에서는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노웅래를 여기서 버린다라고 보면, 버리면 이런 방법입니다. 자율투표에 맡기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면 이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노웅래를 지키기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재명의 비리도 노웅래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재인의 개달력 문제가 터졌습니다. 뭐 달력을 둘러싼 개싸움이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측과 문재인 측 지지자들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개달력을 문재인 딸이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에 나섰는데 1억 원이 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개딸들이 확인을 하니까 이 개달력에 사파를 그린 사람이 이낙연 지지자였다. 이낙연은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문재인계 친문은 좋지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건 똥파리다. 알고 보니까 똥파리였다. 이낙연은 지금 뭐 이재명 쪽에서는, 특히 개딸들은 용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의 이 대장동 비리가 이낙연이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에 민주당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낙연 쪽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뭐 녹취록이 이낙연 쪽으로 갔나 가지 않았나 지금 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꼭 이낙연 쪽에서 가장 많이, 정말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모두 공격 대상이 됐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뭐 모두가 알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낙연은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불매운동에 들어가자. 그러면 문재인은 기분 나빠지죠.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문재인과는 기분 나쁘면 안 되죠. 지금 이낙연은 기분 나빠도 문재인과 지금 틀어지게 되면, 소위 문재인 친문계가 가장 많은데, 어쨌든 민주당에는 문재인과는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검찰의 수사에 맞서야 하는데, 끝까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금 문재인과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는데, 문재인과 끊임없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낙연은 미워 죽겠고 이낙연은 밟아야 하는데, 이낙연을 밟아야 하는 이유는 이낙연계는 공천, 이낙연계는 문재인계와는 또 다릅니다. 이낙연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고, 그래도 가능성은 낮지만 다음 대선에 이낙연을 내세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협상을 할 때 이낙연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낙연은 밟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문재인과는 끝까지 또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낙연계라고 하는 게 모두 친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지금 문재인 달력을 놓고 이 사파를 이낙연 지지자가 그렸다. 그래서 불매운동을 한다. 그러면 문재인이 기분 나빠지고, 이낙연은 뭐 하는 짓이야? 뭐 구경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논리적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김용민이 그 부분을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때의 정책의 문제였다. 이재명은 민주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비리다. 이걸 당이 대처하는 방법이 같아서 되겠느냐. 차이를 둬야 한다. 결론은 이재명의 비리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나서면 안 된다. 나중에 같이 죽는다. 민주당도.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지게 될 테고 민주당이 분당 소리까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끝나는 쪽으로 민주당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고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쪽으로 정리가 될 텐데 이재명은 어쨌든 총선까지는 버티려고 할 것이다. 지금 뭐 이재명의 딜레마는 사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 대통령실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또 탄핵안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탄핵안은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고 또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정확하게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정치적 공세로 이렇게 내면 나중에 후폭풍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지금 예산안을 놓고 이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예산안대로 지금 하자는 겁니다. 도대체 예산안으로 싸운다라고 하는데 법인세 인하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이 예산 국가 살림살이 전체를 그렇게 쥐고 있을 목리를 부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따가운 겁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국정조사 국민의힘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 혼자 국정조사 하는 것 그거 제대로 되지도 않고 국민들 관심도 끌지를 못합니다.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